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세요. 소리의 간섭, 형광펜. 한 10번 정도 중첩해가지고 갈겨. 소리의 간섭. 소리는 파동이죠? 간섭이 뭐라고 했죠? 중첩에 의해서 나타난 진폭 변화 현상. 그지? 진폭이 변화되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발생한다. 기억나죠? 근데 소리가 간섭이라면요. 소리의 간섭이라면 소리의 간섭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올 텐데 보강 간섭 중에서 마루마루 만나는 경우, 골골이 만나는 경우, 그 다음 상세 간섭 하나, 마루골. 이래서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이 세 가지의 간섭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현상들은 뭐뭐 나오냐는 거야. 이거 정리해서 외워야 된다고 했어. 마루마루나 골골은 보강 간섭으로서 소리가 간섭이 그 마마나 골골이 되면 뭐 어떻게 된다고? 네, 큰 소리가 난다. 그 다음 마루랑 골이 만나면 상세 간섭이 되면서 진폭이 작아지고 작은 소리가 난다. 요 기억해라. 알겠지? 그러면 그거를 사전 지식으로 해서 이걸 해석해 보는 거야. 자, 실험 상황은 뭐냐면 스피커와 스피커입니다.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 두 개? 이걸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자, 이거 두 개야. 여기도 스피커 나오거든, 소리가. 그럼 이거 스피커 두 개라 제가 S1과 S2라고 잡을게요. S1, S2. 스피커 두 개를 놓고요. 날아나게요. 하늘에 띄워요. 그럼 이건 바닥이네. 바닥에 여기 정환이를 세워. 이 실험 엄청 많이 나와, 시험에. 요 상황을 전개시켜줘가지고 상황 주고 맞춰라. 해석 잘해야 돼. 이게 정환이야. 이게 올려놨어,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거지, 가운데. 정중앙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서 있잖아. 이 상태로 딱 돌아서. 우양우 한 다음에. 우영우 아니야. 우양우야. 우양우 한 다음에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뚜벅뚜벅. 알겠지? 걸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 스피커에서 뭐 한다? 네, 소리를 보내주는 거야, 이쪽에. 소리가 어느 한 특정 지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로 뻗어나가. 그리고 소리는 종파야, 횡파야? What? 횡파? 소리는 종파야? 그냥 물어봐. 던졌는데 물었어, 지금. 위험해. 종파야? 종파? 그러니까 뭘로 표현돼? 밀한 매질. 그러니까 밀한 곳, 소한 곳, 밀한 곳, 소한 곳 이렇게 표현되지? 이거 봐라. 지금 모르는 눈치인데? 밀소, 밀소 이렇게 되잖아. 공기에. 그치? 그 밀소, 밀소 할 때 그 밀에서 밀까지가 뭐야? 밀에서 밀까지 이 거리가. 1파장이지? 그럼 그거 마치 뭐랑 비슷한 거야?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밀소로 표현되지만 그래서 소밀파라고 하지만 그걸 횡파처럼 바꿔가지고 마루 골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 바꾸는 법이 있거든?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 바꾸는 법까지는 예전에 행정고에서 이거 시험 냈었긴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학교별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했다면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어쨌든 횡파로 바꾸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 횡파로 바꿨을 때 마루 골 같은 게 나타나니까 마루랑 마루가 만나면 뭐라고? 보강 간섭이고 골골 만나면 보강 간섭이고 마루 골 만나면 상세 간섭이 나타난다는 거는 소리여도 똑같아. 같은 맥락이야. 그러면 여기 소리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이렇게 와 정원이한테.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보내주냐면 소리를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음악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강이름 삐 이런 소리. 그 소리를 진동수랑 여기 진동수를 일치시켜서 진동수 소리의 진동수를 똑같이 맞춰서 보내주는 거야. 소리에서 진동수는 무슨 역할을 담당합니까? 소리에서 진동수는 무슨 역할을 담당해요? 음정 정답. 고음 저음.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 다 저음의 상태로 우 하고 쏘는 거야. 여기서도 여기서도 가운데 쏘는 거야. 어떻게 될까 이거지. 알겠어?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개의 스피커는 지금 하늘 위에 떠 있고 여기 지금 공기야. 같은 매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파원이죠. 이게 파동이 출발하는 곳이니까 파원. 이것도 파원이죠. 파원과 파원에서 출발한 파동은 소리 파동은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리의 속력이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얘기죠. 소리의 속력은 이건데 이거 진동수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얘랑 통제시키겠다고 똑같은 진동수로. 그 다음에 소리는 여기서 공기에서 똑같이 진행하니까 같은 매질이니까 속력도 같아.
그럼 이것도 통제, 이것도 통제니까 당연히 이것도 통제야. 알겠어? 그럼 파장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쏩니다. 쭉 해서 지금 정환이한테 갔어요. 정중앙입니다. 이 스피커의 가운데에 수직거리예요.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요? 같죠? 이거는 무슨 람다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야. 이것도 무슨 람다 이렇게 표현될 건데 이 무슨하고 이 무슨은 같지. 왜냐하면 파장이 동일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파동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파동이 동일하고 파장이.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무슨 람다 할 때 이 무슨이 이거가 같지. 그럼 경로차 얼마야? 0이야. 경로차 0. 여기 쓰세요. 경로차 0. 자, 확대할게요. 자, 경로차는 0인데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약에 혹시 여기 파원에서 위상이 동일하지 않고 반대였다면 경로차가 0이어도 보강간섭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야? 무슨 간섭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오히려 역으로 추적하는 거야. 알겠지? 저 밑에 꾸불꾸불하게 그려진 저 빨간 선은요. 뭔지 알겠죠? 이게 뭐죠? 무슨 색이? 그렇지. 위로 갈수록 소리 세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X축은 뭘까요? 위치요. 정답. 이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위치별로 소리 세기가 여기가 제일 크다지. 무슨 간섭이야 그럼? 그치, 이거 전파원 2개니까 파동 2개 가서 중첩됐을 거고, 그럼 소리 크게 났다는 얘기는 합성파 형태로 나왔을 텐데, 그러면 제일 큰 소리니까 저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여긴 보강 간섭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아,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자, 큰 소리가 났어요. 여기 보강이. 근데 경로차가 얼마야? 0이야. 경로차가 0인데 보강이다 그러면 여기서 위상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렇지.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경로차가 지금 2분의 람다의 짝수배, 즉 2분의 람다 0. 2분의 람다 0이 지금 가운데 딱 여기 가운데서 보강 간섭이 났어. 그럼 여기 위상이 처음에 동일하다는 전제지. 그래서 처음 위상은 어떻다? 역으로 추적하는 거다. 저 결과물을 보고. 마루면 마루야. 고리면 고리야. 경로가 같기 때문에,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루면 고릴 때 마루면 여기서 골대에서 골골 만나서 보강간섭 뭐 이런 식이야. 알겠어? 다시 말할게. 골골 만나면 큰 소리야, 작은 소리야? 보강간섭이야, 상쇄간섭이야? 보강간섭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강간섭이니까 큰 소리, 작은 소리? 자, 정환이한테 어떻게 들릴까? 여기서 여기서도 보내는데 두 개 합쳐지면 이렇게 한다고. 힘들어. 이렇게 한다고? 딱 돌아섰어. 아우 시끄러워. 딴 데로 갈래. 라라라라라 이렇게 걸어가. 그러니까 정환이 여기 있었는데 너 이런 거 못하지. 랄랄라라 랄랄라라 아니 랄라랄라라 이렇게 왔어. 여기 이거 뭐냐? 소리 세기가 지금 0 됐지? 이게 무슨 간섭이야? 그렇지. 소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나 연기 잘했어? 내 소리 연기? 자, 뭐 어떻게 된다고 소리가? 큰 소리 났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또 옆으로 건너가면 랄랄라라 이렇게 건너가면 다시 큰 소리.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보강점이고요. 보강지점이고. 이것도 보강점이죠? 그러니까 보강점과 보강점의 둘 사이의 간격은 아까 이걸 마치 소리가 아니라 빛으로 치면 빛의 그 스크린에 다 문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밝은 문이고 여기가 밝은 문이잖아. 그 밝은 문이하고 밝은 문이 사이 간격이랑 같지 이게. 방금 정환이는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 걸어간 거야. 다음 밝은 무늬까지 걸어간 거야. 그만큼 이동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돼, 이거를? 일종의 무늬 간격.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나 이거 무늬 간격은 아니지. 원래 소리니까. 무늬라는 말은 빛에서만 쓰는 용어잖아. 소리에 무슨 무늬가 있어? 소리에 무늬가 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그죠? 없지만 마치 뭘로 비유해서 표현해도 괜찮다고? 무늬 간격처럼 취급해도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큰 소리와 큰 소리 사이 간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무늬 간격과 동일한 거다. 그러므로 요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이 거리를 뭐라고 보면 돼? 델타 X. 그렇지. 그걸로 보면 돼. 그걸 다시 뭐라고 표현하면 돼? 회절의 정도. 회절 정도야. 알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는지 알지? L 커지면 어떻게 돼? 커지고 람다 커지면 어떻게 돼? 커지고 D 커지면 여기 D가 있어? 어디가 D지?
D가 엄연히 말하면 슬릿하고 슬릿 사이 간격이니까 그 슬릿하고 슬릿은 파동이 시작되는 파원이죠. 전파원. 맞죠? 이거 파원 맞아요? 파원 맞아요? 파원과 파원 사이 간격이랑 같은 거예요. D가. 그러니까 이게 D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D야. 알겠지? 그러면 이건 뭐야?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 그린 길이는. 그렇지. 이게 L이야. 이거 잘하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 완자에 문제풀이가 있다고, 이거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이중슬립 문제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반영되는 거야. 거기선 빛이고 이건 소리고. 근데 원리적으로는 같아. 됐지? 이 L. 기억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또 하나 뭐? 여기서 발생하는 소리의 파장. 진동수에서 결정되겠지 뭔가? 맞지? 그럼 파장과 파장. 그래서 그 세 개의 요인이 뭔가 결정이 돼서 델타 X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경로차 얼마죠? 여기 경로차? 다음 보강점은? 그렇죠. 패턴이 동일하다고요. 물결파, 그 다음에 이중슬릿 실험, 그 다음에 여기 소리 간섭 실험, 이거 세 개 전부 다 같은 패턴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패턴 가지고 이 세 개 다 뿌려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이제 이 사실 알았다면 이제 많이 풀어보면 돼.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죠? 경로차가 2람다. 정답. 여긴 뭐죠? 예, 대칭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부터 멀어질수록 경로차는 어떻게 된다? 경로차는 커진다. 그지? 왜냐면 이게 멀어지고 이거 멀어지면 극단적으로 길어지지 이게. 그럼 얘하고 길이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경로차가 커지는 거야. 길이 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맞죠? 예. 네. 이런 거야, 해석이. 자, 이게 첫 번째 해석. 할만해?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뭐 있어, 이거? 패턴이 똑같지? 이거 뭐야? 웬만한 물리량 저기 다 적었으니까 여기는 표시만 할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 지점이야? 상세 간섭 지점이야. 아까 정환이가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하는 거. 방금 했을 때 이때가 요 지점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큰 소리에서 다음 큰 소리 가기 전에 큰 소리 간격 사이 정 가운데 지점. 거기가 얼마라고? 2분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고요.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일까요? 2분의 3람다겠죠? 그리고 보통 시험 문제에서요 이렇게 표현돼요. 중심으로부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지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이거를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 보강 지점, 두 번째로 큰 소리 난 지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알겠어? 중심으로부터. 알겠지? 그리고 이거죠. 이거는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로 작은 소리가 난 곳. 그러니까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가장 작은 소리가 난 곳. 상세 지점.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위치를 잡게 하는 거야. 출제자가. 여기건 저기건 하여튼 잡게 해서 위치를 잡으면 그 해당 지점 잡으면 뭐가 나오지? 경로차 나오지. 위치에 따른 경로차가. 그 경로차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경로차 해서 이제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라고. 됐어? 이따 하나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됐나요? 됐어? 여기는 얼마죠? 2분의 5람다 경로차.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여기 대칭으로 똑같이 표시하면 되고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몇 번째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냐, 작은 소리가 들렸느냐, 몇 번째 지점에서 큰 소리가 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자가 제시를 하면 그걸 네가 정확하게 지목해서 해당 지점의, 해당 위치의 경로차를 정확하게 잡아라. 그 경로차를 잡으면 이제 숫자들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파장이 얼마인지 구하는 그런 식으로 식이 전개될 것이다. 이게 그 논리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보강하고 상세를 봤으니까 이제 이 상세를 이쪽에다 갖다가 포개면요. 그죠? 지금 이건 보강만 표시했잖아, 내가. 이건 상세만 표시했잖아. 근데 이거 지금 다른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이잖아. 똑같은 공간이잖아. 같은 장면이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가 포개면 여기가 뭐 되는 거야?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여기가 뭐 되는 거야? 2분의 3람다. 보강하고 보강 사이에 뭐가 껴있다? 상세. 상세하고 상세 사이에 뭐가 껴있다? 보강.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보강하고 보강에 상세가 몇 개 들어가 있다? 2개 아니다? 몇 개다? 1개 들어가 있다. 알겠지? 잊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보강 상세 반복하면서
정환이가 저기 걸어가면서 큰 소리 들었다가 작은 소리 들었다가 큰 소리 들었다가 작은 소리 들었다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 정환아 다시 와. 아 왜요? 갔는데 이미 와 해가지고 다시 가운데 섰어. 다시 시작한다. 다시 뭐요? 다시 하라고요? 아 아까 귀 아팠는데 또 하라고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 밑으로 하세요. 이번에는요 진동수를요 조작을 할 거예요. 뭘 조작한다고요? 진동수를. 여기 진동수를 F 프라임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스피커하고 뭐가 다르죠? 진동수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음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뭐 저음, 고음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삐 소리 나고 어떨 때는 삐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작을 했더니 아까랑 분명히 다른 파동이 나갈 거야.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뭐게? 달라지지 않는 물리량이 있어. 뭐게? 여기 공기하고 저기 공기는 같은 공기야? 내질의 상태가? 동일하면 뭐가 동일하지? 파동에 뭐가 동일하지? 속력. 정답. 자신감 가져. 속도야. 파동의 속력이 그대로야. 진동수가 바뀌어도 뭐는 동일하다고? 내질의 상태가 동일하면 파동의 속력은 동일한 거야. 파동의 속력이 동일하면 진동수가 바뀌었을 경우에 뭐가 바뀌지? 파장이 바뀌지? 그럼 이걸 조작하면 뭘 바꾸는 행위야 결국? 파장 조작 행위야. 알겠지? 파장이 조작되면요. 자 보세요. 공식 아시죠? 델타 x d는 L사람까지만 쓰고, 알겠지? V는 F랍니다 쓰고 두 개 쓰는 거야. 소리 간섭에서 쓰는 두 개 공식입니다.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니까 외워두시면 돼요. 아 이거 두 개 사용하는구나. 야 전반사에서 무슨 공식 쓰냐? 두 개 쓴다고 했잖아. 스넬의 법칙 하고 하나 더 임기학 공식. 거의 그거 두 개로 다 된다고 했잖아. 스넬의 법칙 중에 어떤 거 쓴다고 주로? 사인 R분의 사인 I는 왜 이렇게 버벅거려? 빨리 좀 대답해. N1분의 N2 그거 두 개. 그거랑 임기학 공식. 임기학 공식이 뭐야? 사인 IC는 N1분의 N2. 스넬의 법칙은 주로 N1 곱하기 사인 I는 N2 곱하기 사인 R. 이거 많이 쓰지? 그치? 전반사에도 그렇게 뭔가 정형화된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있거든, 두 개. 이것도야. 소리 간섭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식은 이거 두 개야. 알겠냐? 근데 단, 이 람다를 구할 때 경로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경로차까지 도입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주로 쓰는 건 이 공식이야, 두 개. 됐지? 자, 여기 봐봐, 결과물. 어떻게 됐어? 아까 위에 거랑 비교해봐. 어때? 너네 노트 보고. 어때? 비교해봐. 볼까? 자, 비교해봐. 어때? 둘이. 요 간격이 어떻게 됐어? 그죠? 이거 아까 뭘로 대변됐다? 회절 정도. 델타 X. 델타 X가 어떻게 됐냐고. 작아졌지? 이거 왜 작아졌을까지? 지금 이게 작아진 거는 지금 정환이한테 아까 다시 시킨 거야. 정환아, 다시 시작, 가. 했더니 어떻게 됐지, 아까? 아까는 맨 처음에는? 우, 이렇게 했다면, 이거 밑에 거는 시작, 뭔가 바뀌었어. 어떻게 할까? 우, 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연기 쩔지?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이렇게 연기 소질 있는지. 몇 써도 장난 아닌데.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어떻게 됐다고? 큰 소리 들렸다가 짧은 소리 들릴 때까지 걸어간 거리가 짧아.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확 떨어져.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면 다시 큰 소리로 회복해. 그랬던 거야. 델타 X가 작아졌다고. 이거를 정환이한테 시켰더니 정환이가 선생님 그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는데요? 하고 알려준 거야. 아 그랬어? 그러면 델타 X가 아까보다 어떻게 된 거니? 작아진 거지?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 이러는 거야. 아 그럼 결과는 알았네. 오히려 뭘 알았어 먼저? 델타 X를 먼저 알았지? 델타 X의 상태를. 아까 원래보다 어떻게 됐다고? 작아졌다고. 그 다음 D는 뭐지? 이거랑 이거 사이에 떨어진 거리지? 바뀌었어? 뭐만 바꿨다고 내가 아까? 진동수만 바꿨잖아. 그럼 이거 D는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잖아. 그럼 D 안 바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야. 통제지. L은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거리잖아.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잖아. 그럼 이것도 통제야. 그럼 델타 X가 작아진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파장 때문이야. 여기서 온 파장 때문이야. 파동의 파장, 소리의 파동의 파장 때문에. 파장이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이랬기 때문에 요랬기 때문에 요게 작아진 거야. 지금 논리를 역으로 추적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그럼 이게 작아졌으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이거 파장이지. 그럼 얘가 처음에 어떻게 보내줬다는 뜻이야? 파장을? 아까 원래 그 진동수 F일 때보다 F'으로 진동수를 바꿔서 파장을 줄여준 거야. 파장을 줄였더니 그 짧아진 파장의 파동이 델타 X를 줄여준 거야. 됐냐? 그럼 이게 작아졌으니까 진동수는 속도는 내질의 상태는 그대로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지 않았죠. 통제죠. 근데 진동수는 이거 통제니까 이거 작아졌다는 얘기는 진동수는 그렇지. 커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조작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니? 진동수를 증가시키니까 파장이 작아지는 형태의 소리가 와서 파장이 짧아지니까 델타 X가 줄어든 거야. 즉 회절 정도가 줄어든 거야. 알겠지? 이 논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라고. 그럼 이거 지금 고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저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잖아. 이거보다 더 저음을 낼 수가 없어 나는. 그럼 내가 미쳤다고 저음을 내겠냐? 고음이야. 진동수가 높으면 고음이잖아. 그럼 고음이니까 이런 소리 낸 거지. 그러니까 진동수를 높인 거야. 결론적으로. 그럼 F랑 F' 비교해보면 F보다 F'이 진동수가 더 컸구나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알았지? 정량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물리랑 간의 관계를 통해 마지막에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속도감 있게 더 빠르게 풀고 싶다 하면 약간 찍신이긴 하지만 찍히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파장이 어떻게 됐지 결국? 진동수 올라가서? 파장이 작아졌지. 파장이 클수록 회전성이 높아 작아? 파장이 클수록 회전성은 높아. 회전성이 크면 델타 X하고 비례지. 회절 정도가 델타 X랑 비례잖아. 그러니까 회절 정도가 크면 델타 X도 커지니까 옆으로 보강간섭과 보강간섭의 간격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도 돼. 파장이 뭐 할수록? 커지면 회절 정도가 커지니까 델타 X도 커짐으로 따라서 보강간섭과 보강간섭의 간격도 커진다. 이렇게 가도 무난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식들을 지금까지 잡아온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하고 이거에 정환이가 들었던 소리 차이는 정환이만이 알 거야. 알지 너? 너만 알지? 한참 있다가 이제 소리가 다운되고 이제 좀 소리가 또 한참 있다가 소리가 다시 커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소리가 다운되고 다시 소리가 바로 커지고 그런 개념이야. 간격 차이. 알았지? 자, 이게 소리 간섭을 다루는 원리입니다. 방식입니다.